EBS 컬처에 제가 최초로 등장을 했습니다. 예! 어떤 진로를 가져야 돼요? 나중에 가질 수 있는 직업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고민이 많으실 텐데 미션을 받았습니다. 예예. 뭐 교수님이 그 펜 있는 사람 있어요? 펜? 자, 한자 잘하는 사람 있어요 여기? 버스 타네. 이 안에 있다고? 이건 뭐 다 같이 그 사기단이구나. 야, 이 구다. 머리에 꽃 단 사람을 찾아요. 지금 미친 사람 찾으란 건데. 아니 진짜 이거 누가 섭외한 거야? 이렇게까지 됐다. 야. 다음 미션입니다. 네, 다음 미션. 자화상을 받아오세요. 자화상? 전 처음에 영상을 취미로 했었는데 이거를 직업으로 삼아도 먹고 살만 하겠다 싶어서. 경영을 전공하면은 어느 분야로든 뻗어나갈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간단하게 교수님의 과제를 받아서 자화상을 그려봐라 아까 했는데 그걸 잠깐만요. 예, 요거였는데 시간이 기대됩니다. 네, 시간 관계에서 몇 개를 못 받았는데 각자 인스타 라이브 자기 얼굴을 보고 각자의 자화상을 그렸어요. 과연 요즘 친구는 자기 얼굴을 어떻게 형상할지 요거를 정말 전문가의 선임 작가님이 평가를 해주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이 네 그림의 공통점이 우선 다 마스크를 끼고 계세요. 시대의 변화. 네, 이게 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드로잉을 볼 때 네 분이 그림을 그리셨는데 이 드로잉을 어느 위치에 그렸냐도 정말 중요해요. 디테일하네. 뭐 이쪽 그림을 보면 남자분이 이제 안경을 쓰시고 어깨를 거의 종이에 가득 차게 그리셨어요. 맞아요. 네, 자신감이 굉장하신 분이세요. 저는 학과도 진로를 따라서 미디어 콘텐츠를 배급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그림에 이제 종이를 다 채우지 않고 이 조그맣게 이 부분 이렇게 종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 공간들을 어떻게 사용하냐가 되게 많이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보면은 연필 선도 중요한데요. 연필 선의 두께를 보면 굉장히 두껍고 한 번에 이게 잔선 없이 한 번에 맞아요. 잘 그렸냐 못 그렸냐 이걸 아예 떠나서 선을 어떻게 쓰고 어느 위치에 그리고 이게 되게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신기하다. 성격까지 나오는군요. 우리 성립 작가님의 작품도 더 궁금해지는데 제가 최근에 했던 드로잉을 하나 이제 이미지로 준비를 했는데 예. 정말로요? 한번 볼까요? 이건 뭔가요? 네. 그래서 저도 추측을 해볼까요? 어떤 그림인지 한번 추측해 보시면 좋을 것 이거 같아서 한번 시청자분들께 한번 보여주면서 오케이. 자, 요 작품입니다. 일단 사람 3명이 있네요. 사람 3명? 네. 한 분, 두 분, 세 분. 그렇게 안 느껴지셨어요? 사람 말고 다른 걸로 보이셨나요? 요게 지금 그 흉상도 거의 목상이에요. 목에서 잘려있는 그런 느낌이고 전신샷이 하나 나와 있는 어떤 부분을 형상을 그렸냐.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가족이란 단어가 생각나요. 가족이요? 네. 그게 제일 먼저 생각났어요. 굉장히 따뜻하게 바라보셨네요. 네. 아니면 저는 소예요, 소예. 소외, 왜요? 소외. 저는 소예라는 키워드가 생각났습니다. 정말 아예 반대되는 이미지가. 그래서 한 분은 이제 소외로 느끼셨고, 그냥 따뜻한 가족을 생각하셨고, 그럼 이제 제가 어떤 의도로 했는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먼저 일기를 썼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생각했던 게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다 거대해 보이는, 왜 나만 이렇게 작게 느껴질까? 내 스스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정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소외 맞네. 그래서 저는 따뜻한 걸 상상하셔도 되게 놀랐어요. 어떻게? 이게 정말 경험에 따라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상당한 낙천주의자시네요. 저 굉장히 1년이 아니라 10년 동안 화를 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10년 동안 화를 낸 적이 없어요. 저는 뭐 화낼 일이 별로 없어. 그 사람들이 다 상황이 있었겠지.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예를 들어서 이 가운데가 주인공인 거잖아요. 지금 작은 인물이. 근데 이 작은 인물을 이 거대한 사람들이 이러고 내려다보거나 주목하고 있는 구도였다면 저도 소외와 중압감이나 어떤 단절 이런 걸 느꼈을 텐데 이 두 분이 약간 남성적인 느낌이고 약간 여성적인 느낌이었어요. 목의 두께 때문에.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이 마주보고 있고 약간 나이도 좀 들어 보이시고 그래서 노년에 끝까지 서로를 보고 있다라는 느낌에서 저는 뭔가 가족과 같은 따뜻한 느낌을 저는 찾아냈던 거죠. 이거 재밌는데 이거 코너 몇 개 더 하죠? 또 보여주실 수 있어요? 이거 맞추기 이거 너무 재밌는데? 기대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이거 제가 한번 먼저 보고 오케이. 저는 속으로 생각하고 그다음 보시죠. 벌써 파악됐어요? 그 가까이 본다고 달라지는 게 아닐 텐데요. 찾아야 돼.
조교님, 우리 또 시청자분들 생각할 기회를 드려야 되니까. 자, 시청자 여러분도 머릿속으로 어떤 느낌인지 한번 봐주시고요. 오케이. 이번에 한번 먼저 말씀해 보시면. 저는 그 영어 표현 에이징이 떠올라서 늙어감으로 하겠습니다. 늙어감. 아, 늙어감. 왜 가까이서 봤냐고 핍박을 주셨지만 달의 그 모양이 일단 바뀌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위쪽에. 그리고 그 수풀도 세월이 흐를수록 뭔가 지금 나뭇잎이 없는 장면도 보였고요. 가득 찬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 부분에 말이죠. 그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서로 뭔가 다른 곳을 향해서 바깥을 보면서 이제 걸어가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달도 시간이 지나면 모양이 당연히 바뀌기 마련이고 나무 같은 게 시간이 지나면 잎이 떨어지고 다시 잎사귀가 피고 하는 반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또 인간에 빗대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나이가 드는 거 막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에이징, 늙어감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설득력 있는데요. 설득 있죠. 재밌는데요, 그것도. 틀린 것 같은데. 자, 교수님은 어떤 생각을? 저는 그냥 그 어떤 메시지가 아니라 날짜가 생각났어요. 그냥 추석이나 명절 이런 설날이나 즐거운 느낌인가요? 뭐 그 명절이 꼭 즐거운 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어떤 날 토속적인 느낌을 상상하셨나 봐요. 저 소속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그릴 때 그날 썼던 일기가 이제 산책하는데 나무들을 이제 많이 봤어요. 숲을 산책했거든요. 근데 그날 산책하는데 나무들이 되게 사람 같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전부 다 다른 환경에서 자라는 나무들이에요. 그렇네. 기후도 그렇고 다른 환경에서 자라는 나무들인데 이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이 되게 숲처럼 모여서 살잖아요. 우리는 다 각자 다른 기후를 가진 그런 나무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렸던 그림. 그러면 아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파악하셨던 이 달이 이렇게 변화되는 거는 어떻게 의미로? 여기서도 이제 숲은 뭐 이날과도 똑같고 전날과도 똑같이 서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대한 생각을 또 했어요. 여긴 언제 가도 나무들이 이렇게 똑같이 서 있구나 몇 십 년째. 그래서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는 곳 같이 느껴져서 이렇게 한 번에 뭐 달도 이렇게 여러 개를 오히려 영원성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그게 참 재밌네요. 자신이 생각하는 그 순간적인 어떤 영감과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간다라는 게 즐거운 과정일 것 같기도 한데 맞아요. 진짜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것도 꼭 즐겁지만 않을 것 같기도 해요. 아무래도요. 근데 이제 뭐 전시를 하거나 하다 보면 제가 이제 그림을 걸어놨을 때 이제 전시 오신 분들이 뭐 후기도 쓰시고 감상평도 쓰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뭐 저보다도 더 깊이 생각하시고 더 재밌는 결과를 생각하시는 게 되게 즐겁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감상 포인트가 저런 생각까지. 그럼 이제 맞아요, 그거 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래가면서 생각해보니까 괜찮은 거죠. 본인 속여버리는. 가끔 그럴 때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러면 역사적으로 초창기에 우리가 의사소통하던 수단으로 드로잉이 활용됐는데 그러면 지금은 좀 더 세련되고 고도로 발달된 수단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드로잉이 이제 점점 의미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성립 작가님의 작품을 보면 우리 조교님이나 제가 그거를 바라보고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느낌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이거를 메시지와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왜곡이나 변질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메시지는 정확해야 되는 게 또 목적이 하나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드로잉은 효율적인 수단이 아니지 않느냐?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드로잉만이 가지고 있는 추가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딱 썼어요. 단어를. 그런데 조교님이 생각하는 사랑의 색깔과 느낌하고 제가 생각하는 사랑의 색깔과 느낌이 다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교님은 모성애를 생각할 수도 있고 저는 뭐 잘 안 됐던 옛날에 여자친구와의 관계 이게 제일 먼저 떠오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는 그걸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바탕으로 한 어떤 드로잉을 어떤 형태로 그리면 그게 모성애를 그린 그림과 그 어떻게 보면 옛날 여자친구와의 나쁜 추억 이런 걸 그렸던 그림은 당연히 달라지고 그건 사람들에게 이 사람의 사랑은 아팠겠구나 아니면 애틋했겠구나 그게 절절히 전달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가 발전됐다라고 해서 드로잉의 가치가 희석되는 게 아니라 드로잉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방법론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남아 있다. 그렇죠.
제가 한번 과제를 드릴 예정인데 오늘 할 과제는 이제 이 공간에서 이제 시야에 보이는 곳 중에 마음에 드는 부분을 정해서 그 부분만 한번 드로잉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걸 왜 그렸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왜 좋았는지, 왜 그리고 싶었는지가 중요해서 그런 걸 한 문장 정도 생각해 하셔가지고 네. 그 포인트만 한번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이 도구들이 EBS 돈 많이 쓰네요. 네, 뭐가 많이 준비돼 있어요. 정말 다양하게. 저희가 아까 말씀해주신 그 도구들이 거의 다 있는 느낌도 나거든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크레파스로 봐도 될까요? 비슷합니다. 오일 파스텔이 파스텔. 거의 크레파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스텔이 네. 여기 있고 여기 이제 여러 이제 연필도 있고 요건 이제 펜인데 펜도 종류가 좀 다양한 느낌이에요. 네. 요거는 목탄이 있네요. 수치입니다. 오랜만에 보네요. 네. 교수님 정하셨나요? 네, 전 정했습니다. 네. 저는 길게 고민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성격이 좋다니까요. 좋습니다. 저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요 연필을 선택하셨는데 굉장히 이게 행동이 아니 무슨 야 이게 뭐 심령술사 같아. 지금 아유, 정글 불안하게 본것 왜 같아요. 그래요? 이거. 잘 한번 골라보시죠. 지우개가 있을까요? 지우개예요. 그냥 세종이 하시죠. 엄청 힘들어. 아니 이거 하나 하는데 왜 컨닝을 하고 그러세요? 그림을 그리면서. 와, 근데 선택하신 게 정말 달라서 재밌네요. 자, 누가 먼저 제가 할까요? 공개하시죠. 네, 저는 이제 작품에 이제 이름도 있습니다. 내면과 외면. 제가 지금 굉장히 기분 상하려고 하는 거 아시죠? 제가 그래서 밑밥을. 저는 사실은 여행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풍경에 그렇게 예민하지가 않아요. 이런 이제 제가 영상을 한번 찍고 이제 크리에이팅 일을 할 때 결국 그 영상에 나온 사람, 제 컨텐츠 자체가 어떤 사람을 인터뷰한다든가 아니면 그 특정 사람이 되어본다든가 이입을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어쨌든 제 성향 자체가 배경과 사람이 있으면 좀 사람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촬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3명의 구도가 있고 제 눈에는 이제 2분의 남성이 보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해본 결과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신 말이죠. 옷 색깔도 우리 교수님 색칠되어 있고 마치 안에 있는 장기도 이렇게 심장인 거예요? 심지어 그냥 뭔가 오늘 만남에서 교수님이 저에게 준 임팩트는 뭔가 숨기는 거 없이 모든 걸 약간 공개하는 그리고 지금 저를 보고 있죠. 네. 이 시선으로 봤을 때 이 그림 봤을 때 이제 마치 눈을 맞춘 듯한 그래서 선명하고 외면이 조금 더 강조되고 마치 내면이 이미 외면화된 내면의 외면, 그러니까 그대로 내면이 튀어나온 내면의 외면하죠. 그런 거 교수님이 저한테 그런 임팩트를 주었다. 약간 긍정주의자냐는 어떤 질문에 있어서도 그렇다 나는 그렇다 그런 것 같다 했을 때 그렇게 살아왔다 이런 걸 바로 노출해 주셨죠. 반면에 제가 오늘 그 작가님한테 느꼈던 것은 전체적으로 시선이 저를 안 보고 있습니다. 뭔가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수입을 숨기고 그리고 색상도 없어요. 그렇네. 내면의 외면화가 안 된 캐릭터로 드러나지 않았군요. 네, 그러니까 인상에 있어서 저는 어쨌든 사람을 초점을 맞추는 그런 크리에이터로서 오늘의 어떤 그 촬영 현장을 봤을 때 이런 2분의 특성이 목격되었다. 그래서 내면과 외면이라는 작품을 좀 재밌네요. 하나도 안 보이네요, 저는. 그렇죠. 그럼 제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바로 어떻게 보면 저희 뒤쪽을 좀 그린 그런 걸 그렸습니다. 일단 와 이게 전혀 다르네요. 같은 곳에 있는데 그렇죠. 사람에 관심이 많고 저는 공간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사실 우리 성림 작가님하고 두 분 오시기 전에도 여기를 막 이렇게 두리번 거리고 계속 그러고 있었잖아요. 저는 공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제 관심사를 그렸던 거예요. 특히 뭐 드로잉의 결과로 결국 그거를 우리가 구조화한다면 건축이나 공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공간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문화도 다르고 관계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나의 인생도 달라져요. 우리나라는 사랑채라는 문화가 있고요. 외국은 카페테리아라는 문화가 있거든요. 이 사랑채는 쉽게 얘기해서 손님들 오는 공간을 사랑채라고 불러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랑채 문화로 생긴 그 커뮤니티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끼리끼리 급을 맞추고 그런 사람들끼리만 노는 그런 커뮤니티가 진화 발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유럽에 있는 카페테리아는 그 사람들끼리 모이는 장소인데 그게 어디냐면 그 건물도 아니라 건물 바로 바깥에 요런 원탁에 그냥 테라스 같은 데 있는 게 카페테리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테이블에 누가 앉을지 누구를 여기서 배석시킬지를 필터링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방성과 소통이 훨씬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가지는 무게감을 제가 많이 느껴서 요즘은 제가 어딜 갈 때마다 공간을 봐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거, 이 사람들 그 드로잉한 걸 보니까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지금 저희 둘을 딱 보니까 유튜버로서 인터뷰하는 사람이 보는 관점과 요즘 공간 디자인이나 이런 거에 관심 많은 제 입장에서 또 그림 그림이 확실히 달라요. 우리의 썰은 풀었고, 그래도 결과를 좀 해주셔야죠. 평만. 아니, 제가 보면서 정말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정말 재밌는 거예요. 그림을 보시면 교수님과 조교님의 그림의 차이는 직선밖에 없고 곡선밖에 없습니다. 그렇네. 이렇게 보시면 직선만 그리셨어요. 곡선만 그리셨고 여기서 정말 정말 다르신 분이면 성격이 강직한 사람이거든요. 유연한 사람이거든요. 정말 다른 걸 느꼈습니다. 유연한 개방적이잖아요. 근데 그리면서도 모르셨죠? 몰랐어요. 와, 이걸 캐치했습니다. 이것도 딱 캐치해 주시네. 그러네요. 이거는 좀 소름 돋았어요, 진짜로. 저희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중요한 몇몇 그 특징들이랄까요? 표기 방법이라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드로잉의 어떤 기초로 들어가서 일단은 뭔가 선이 있겠고 선이 지나가지 않는 정도 자동적으로 이제 여백이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선과 여백이 일반적으로 의미하는 부분이 좀 있을까요? 일반적이라고 하면 뭐 선은 일단 점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이미지거든요.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장면들을 이어붙인 필름처럼 이제 선들이 점들이 안에 연결돼 있어서 그게 쭉 이어지는 선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자세히 보면 점이지만 그다음에 그 여백도 마찬가지로 사실 우리가 빛을 느낄 때 어둠이 없으면 빛을 느낄 수가 없죠. 이제 동시에 있어야 이제 그 존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선과 어떤 여백은 그 서로 어둠과 빛의 존재처럼 서로 꼭 있어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충분히 양립할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좀 빛내주는. 그렇죠. 자, 그러면 조교님, 우리 둘만 그림을 그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 대가를 모셨는데.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똑같은 숙제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립 작가님이 보고 계신 이 주변, 이 주변을 쭉 살펴보시고 그 중에서 하나를 또 그림으로 그려주시면 어떨까 해서. 또 오는군요. 이거 궁금합니다.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려보면 될까요? 바로 그리셔도 한번 열심히. 연필을 고르셨네요. 부담감을 좀 주는 부담감을 줘야죠. 저는 딱 그리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요? 여기 이 공간에 있는 무언가를 그리신 것 같긴 한데. 그런가요? 저는 잘 아직 감이 안 오네요. 음영까지. 저 빠르게 한번 잘 그려봤습니다. 끝났나요? 그림을 그리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여기 공간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조교님은 아시겠어요? 저도 이제 아까부터 계속 이제 이 작가님의 그림을 계속 해석하려고 하는데 이 그림은 거의 비닐하우스를 연상시키는 것 같고 아니면 피아노 건반인가 싶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 두 개 다 사실은 여기 현장에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일단 이제 처음에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부르라겠습니다. 자, 빠밤빰. 자, 이렇게 드는 거 맞나요? 이렇게 드는 거 맞나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얘기네요. 어떻게 또 표현할 건가도 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먼저 한번 추측을 해봐야죠. 추측. 그래서 비닐하우스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조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 아래쪽 부분은 거의 벼농사를 연상시키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요. 뚝방 옆에. 너무 어려운데요. 와, 이거 진짜 궁금하네요. 이게 어떻게?
일단 저는 제일 유사한 게 그나마 우리 여기 제가 앉아 있는 이 테이블 뒤에 있는 이 의자 이거인 것 같아요. 예. 아 그렇긴 하네요. 네, 그게 제일 유사해 보입니다. 네네네.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한번 들어볼까요? 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오. 소파인데 아까부터 얘기하던 이 직선과 곡선이 같이 붙어 있는 재질이더라고요. 네, 의자 부분은 푹신하고 등받이는 평평하게. 그래서 아까 두 분의 또 이미지가 또 생각이 나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간의 조화 아니겠습니까? 네. 꼭 필요한 부분만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사실 이제 미술을 성립 작가님은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신 거예요? 정말 좋아했고 제가 유치원을 자퇴하고 미술학원을 등록했어요. 네, 미술. 독특하네요. 유치원은 대부분 자퇴하라는 표현 안 쓰거든요. 기억도 안 남아 있고요, 사실. 그럼요. 저는 유치원을 자퇴했습니다. 아, 유치원 다니시다 부모님께 얘기한 게 기억이 나십니까? 네, 얘기를 그냥 어머니 했습니다. 찾아가서 엄마 나 유치원을 자퇴할게요. 얘기하시는 진짜 못 거예요? 다니겠습니다. 왜 미술 안 시켜줘서? 네, 아동미술학원 다니겠습니다. 아동미술학원? 네, 그래서 아동미술학원에 바로. 아, 부모님 보내주셨나요? 그랬죠. 네. 잠시만, 이 정도 어렸을 때 한 거, 이건 유전자다, 제 생각에는. 솔직히, 자, 부모님이나 주변, 미술계통 많습니까? 없습니다. 저밖에 없고. 네, 최근에 뭐 몇 년 전에 제가 어머님께 그림을 가르쳐 드린 적이 있어요. 드로잉을 가르쳐 드린 적이 있는데, 근데 제가 여태껏 가족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여태껏 가르쳤던 수강생들보다도 잘하시더라고요. 이야, 이게 유전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께 지금 영상 편지를 쓰고 계세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런 계통은 아니시지만 감각은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좀 조심스러운 거예요. 만약 이걸 보시는 많은 시청자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아, 미술은 타고난 거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뭔가 선천적인 겁니까? 후천적으로 우리가 극복이 가능한 겁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극복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왜냐면 저는 대학교 들어갔을 때 사람 얼굴을 그릴 줄 모르는 거예요. 전혀 그릴 줄 몰라서 친구들한테 막 되게 놀림받고 이제 해야 되는데 못하고 이런 게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핍박을 또 그때 받으면서 이제 혼자서 훈련을 많이 했는데 그때 이제 인물 드로잉을 독학하는 과정을 하고 나서 좀 이제 좀 실력이 많이 부쩍 늘었죠. 이분 독특한 캐릭터세요. 온 가족 자랑과 자기 자랑을 계속하고 계세요. 내가 못했는데 지금은 다 극복하고 1등이 됐다. 그 얘기신 거잖아요. 약간 스타일이 그 드라마 간접 광고 스타일. 네, 그러니까 은은하게. 우리가 이게 1회인데 지금 PPL이 붙은 건가?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특집 PPL. 은은하게 쓰면 예.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성립 작가님 통해서 드로잉을 진짜 체험해보고 이해해보고 하는 귀한 시간 가져봤는데요. 또 개인적으로 또 궁금합니다. 뭐 앞으로 전도 유망하신 작가님으로서 앞으로 드로잉으로 담고 싶은 자신의 모습이나 아니면 세계관 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그동안은 어떤 되게 단면적인 시야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바로 앞에 있는 것들, 뭐 저나 주변 사람들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 갈수록 좀 더 넓은 영역의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역시 예전부터 드로잉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감성을 표현하려는 그 욕구가 앞으로 더 발현돼서 세상과 같이 소통하려는 그런 목표를 가지신 것 같네요. 작가님의 또 앞으로의 그 행보도 제가 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배워갑니다. 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